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주체 100일 2012년 9월 1일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자욱이 뜨겁게 우려있는 천리마 타일 공장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뜻깊은 이날을 맞은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일터에 새겨져 있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불멸의 자욱을 가슴 뜨겁게 되새기며 더 높은 생산 성과로 우리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 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님께서는 2012년 9월 1일 2단계 생산 공정을 조업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몸소 우리 공장을 찾아오셨습니다. 총비서님께서는 그날 먼저 새로 조업한 미정석 생산 공정에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산하는 이 대형 규격의 그 미정석 타일을 보아주시면서 아주 멋있다고, 우리도 이제 이런 큰 타일들을 마음먹은 대로 생산해서 우리가 시공한 건물들에 마음 놓고 시공할 수 있게끔 됐다고 먼저 기뻐하셨습니다. 총비서님께서는 그날 2009년 7월 13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공장을 돌아보셨던 그 로종을 따라서 우리 공장을 쭉 한 바퀴 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장 일꾼들이 앞으로 이 질을 높이고 생산의 품종의 가치들도 누리고 제품의 다색화, 다양화 이할 때 대한 강력적인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삼복의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공장을 또다시 찾으신 그날 새로운 천리마를 타고 더 높이 비약해서 새 역사를 창조해야 한다고 하시며 공장의 이름도 천리마 타일 공장으로 지어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크나큰 믿음을 언제나 가슴 깊이 안고 사는 공장의 노동계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몸을 땀으로 적시시며 그 무거운 타일지함을 몸소 들어보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문헌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우리 공장을 두 번째로 찾으셨던 2014년 8월 2일이었습니다. 그 현장은 이 작업을 안 해도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잘잘 흐르는 그렇게 몹시 더운 상태였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우리 내벽 타일 포장들 작업 모습을 한참 지켜서 보셨습니다. 그러시다가 몸소 30여 킬로그램이나 되는 그 무거운 지함을 들어보시면서 어떻게 하나 이거 포장 공정을 자동해야 된다 하시면서 우리 노동자들이 수고 헤아려 주셨습니다. 오늘도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현지 말씀을 높이 받들고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워 타일 생산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74돌경축 전국미술전람회 회화 부문 전국미술전람회가 개막되었습니다. 개막식이 2일 조선미술박물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최창학 동지, 미술부문의 일꾼들, 창작가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개막식에서 연설한 문화성 부상 리순철 동지는 위대한 당중앙의 현명한 용도 밑에 사회주의 건설의 새 승리를 향한 전인민족 총진군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시기에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74돌경축 전국미술전람회가 개막된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전람회장에는 우리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자주적이며 인민적인 국가를 창건하시고 그 강화 발전을 위해서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수리형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영상을 모신 미술작품들이 정중히 모셔져 있습니다. 미술작품들은 세계적 악화와 빈궁이 지배하던 이 땅 위에 가장 우월한 인민의 나라를 세우시고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시대적 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강철의 의지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우리 공화국의 무궁번영을 위한 만년 토대를 다져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영구불멸할 업적을 예술적 화폭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술전람회의 특징으로 본다면 조소나 유화, 수차를 비롯해서 회화 작품들을 창작한 것입니다. 작품들의 주제들을 보게 되면 오늘날 세상의 경지에 올라선 우리 공화국의 국력과 발전 역사를 보여주는 주제들과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현명한 용도 밑에 방역 대승을 안하는 데서 특출한 기여를 한 우리 군의군 전투원들의 투정 모습과 서로 돕고 일구면서 미덕과 미풍을 발휘한 우리 인민들의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작품들이 위주로 창작된 것입니다. 이번 전람회장을 돌아보면서 우리 조국의 존엄과 위상, 강대성에 대해서 더 잘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전람회장에 조선인민혁명군 장군 아운돌 경축 열병식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많이 출품되었는데 그 작품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조국의 국력을 최상의 경제에 올려세우기 위하여 바쳐오신 우리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천만 로고가 가슴 뜨겁게 안겨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 1000만 번 옳고 정당한 길이며 우리가 지금도 변함없이 걷는 길이 바로 그 우리가 끝없이 강해지고 영원히 승리하는 길이라는 옥적의 신념을 더욱 굳혀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당의 용도 따라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를 빛내어 나가자. 쌀로서 조국을 받드는 신롱꾼이 되자. 사회주의 전야의 그 어디를 가봐도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퍼전마다의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미도운 농업 근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속에는 강남군 용진농장 농장원 사회주의 애국공로자 김금옥 동지도 있습니다. 그는 지난 시기 소출이 적게 나던 조수학론을 스스로 맡아 이약하게 노력했어 지난해만도 근 3배나 되는 알곡 소출을 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조수학 진로는 달라고 할 때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았고 솔직히 말해서 이거 논이라 할 때는 잘 나와야 녹통 나와야 되는데 다석을 내리라고는 생각조차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태비가 기본인데 정부당 25톤 포장하는 게 간단한테 하는 일입니다. 질 좋은 바로태비를 만들기 위해서 못 해본 일이 없습니다. 지난 4년간 다수학을 냈지만 그는 올해의 표대 표에 의한 이모작 재배 방법을 받아들이면서 더 큰 목표를 내세우고 성실한 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습니다. 사동구역 장천 남새 농장에는 언제나 남새 생산에서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있는 분주장이 있는데 그가 바로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 맹옥하 동지입니다. 지난 27년간 분주장으로 일하면서 그는 지력 개선에 큰 힘을 넣어서 지난 시기는 물론 올해 불리한 기상기후 조건에서도 상반년 남새 생산 계획을 원만히 수행했습니다. 지력을 높이는 것이 기본인 것만큼 우리 촌모작에서는 무조건 100톤을 기준으로 냅니다. 하고 2모작, 3모작 들어갈 때에는 20톤을 내고 그다음에 퍼기당 흑보산 비료까지 줘야 한다는 것이 우리 분주장 동지의 목표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지력을 높여주니까 남새가 안 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 분주장 동지 남새 농사를 하는 거 보면 배울 것이 정말 많습니다. 대송 남새 농장 농산 제6작업반 1분조는 여러해째 농사를 잘하고 있는 다수학단입니다. 다른 단위보다 땅이 비옥하거나 농사 조건이 특별히 좋은 곳은 아니지만 이곳 분조원들은 모두가 서로 한마음이 되어 분조관리제의 생활력을 높이 발휘하면서 알곡 정산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최대 병역 망체계가 가동했을 때에 거열나서 출근 못하는 농장원들이 많았습니다. 모내기를 우리가 다 해주자. 점심시간 1시간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 자체의 힘으로 전면적인 모내기를 좋게 꾸내길 수 있었습니다. 분조에 대한 애착,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이런 기쁨이 없었더라면 몇몇 농장원들은 다수학 농장원이 될 수 있었지만 분조가 다수학 분조로 될 수 없었을 겁니다. 한 해 농사에서 뚜렷한 실적을 안아오기 위해서 허전마다 애국의 진땀을 묻어가고 있는 이런 미도운 농업 근로자들이 있기에 사회주의 전야마다에서는 풍요한 결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각지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태풍 11호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철저히 막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다그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전대편인데 수십리 구간에 크고 작은 8개의 골개수들이 합쳐지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조금만 와도
큰 물 피해를 세게 입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구역에서는 대담하게 이 3.5km 구간이 하천 정리를 계획하고 달라붙었습니다. 기초를 깊숙이 파고 그 마지막에는 디포장한 데 회칠까지 하면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한 달 계획을 잡았댔는데 짧은 기간에 다닥다 끝냈습니다. (2020년도에) 작황이 좋았는데 8월 말 9월 초에 연이어 들이닥친 태풍과 폭우로 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댔습니다. 지금 그때 겨울에 비추어서 잘 여문 배들이 퍼전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퍼전들에 물꼬를 높여주고 담수식으로 물대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업반에도 둘레 배수로 구간이 1000m 구간이 되는데 이용 구간부터 시작해서 더 깊이 파주기 위한 정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냉이 앞구루는 이미 전에 가을이 끝났고 뒷구루만 남았는데 여러 개체 묶어주기와 사이 도랑치기를 비롯해서 피해를 받지 않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4일과 7일 사이에 씀바람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되는데 대책은 세워놨지만 우리 일꾼들이 현장에 나가 다시 따져보고 다시 대책하고 있습니다. 논에서는 배수로들을 다시 정리하고 양식의 수리 정비를 잘해서 비가 많이 내려도 물을 쭉쭉 뽑을 수 있게 대책하고 있습니다. 밭에서는 늘어진 새끼줄을 다시 바로잡아주고 여러 개체 묶어주기를 진행하고 있고 습해 대책을 위한 둘레 도랑치기와 사이 도랑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상순까지 기상 조건에 따르는 농업기술적 대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9월 상순에 이제 태풍 주의경보가 내렸는데 이제 많은 비에 의해서 이제 벼가 침수될 수 있는 거, 다음에는 센 바람에 의해서 벼가 넘어지는 이런 피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벼 보면은 이삭입해서 수종하면서 지금 물알두는 단계에 들어갔는데 이 시기에 벼가 절반만 침수돼도 소출이 30 내지 40% 정도 감소되고 완전히 침수되면은 벼 소출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이 고지로 고이는 쪽쪽 뽑아내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됩니다. 침수되면은 이게 벼가 약해지면서 벼열병, 휘닌마름병 등 이 병 피해가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속해 많은 보르도액이나 다원소 강물질 비료 등 살균 제도를 한 3일 간격으로 2회 정도 분무해줘서 이러한 병들이 퍼지는 것을 철저히 막아야 됩니다. 넘벼 농사에서 넘물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포화수직 물대기, 간담 물대기를 진행해서 뿌리 활성을 높여줘서 생육 후반기 넘벼의 요문율과 초날질량 높여서 정부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넘벼에서 최근 그 최저 온도가 15도C 정도로 이게 낮아지면서 일부 포존들에서 이삭 폐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삭 폐기를 빨리 하자면 생장 조절제나 혹은 이런 생장 조절제들이 들어있는 이런 영양제들을 분무해 주도록 하여야 합니다. 넘벼 생산량을 결정하는 매우 관건적인 시기인 것만큼 모든 근로자들은 순간도 해이되지 말고 마지막까지 후반기 비배 관리를 더욱더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해서 알곡 생산량을 누리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18차 대황소상 전국민족씨름 경기가 1일과 2일 릉나도의 민족씨름 경기장에서 있었습니다. 경기장은 우리 민족의 자랑인 씨름 경기를 보기 위해 모여온 수많은 근로자들로 흥성이었습니다. 각도 18시에서 선발된 13명의 선수들은 비교 씨름으로 승리를 결정했습니다. 배지기와 허미고리, 무릎치기 등의 다양한 기술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통쾌한 경기 장면들이 펼쳐질 때마다 관람자들 속에서는 찬사와 박수갈채가 연방 터져올랐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평양시의 성철민 선수가 맞다도는 선수들을 이기고 영예 1위를 쟁취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순위권에 입선한 선수들에게 우승컵과 상장, 메달이 수여됐습니다. 2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는
6억 918만여 명, 사망자 수는 650만 300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중국의 환구망이 전환돼 의하면 최근 천진시의 14개구 51개 고리에 악성 전염병이 급속히 전파됐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를 중국 천진시 질병예방통제센터 주임이 시의 최근 악성 전염병 전파 상황과 그 근원에 대해서 통보했습니다. 악성 전염병은 지난 8월 25일 중방축구 경기장 축구 선수들 속에서 발생한 후 가족 성원들이 감염되고 식당들을 통해서 전파됐습니다. 검사 결과 초기 감염자의 유전자 배열이 최근 남조선에서 전파된 악성 전염병의 유전자 배열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초기 감염자의 집에서 발견된 남조선산 수입 냉동식품에서 비루스가 검출됐습니다. 천진시 질병예방통제센터 주임은 유행병학적 조사를 통해서 현재 감염자들의 악성 전염병 전파 관계가 기본적으로 뚜렷해졌다고 하면서 이번 전염병 전파의 근원이 남조선산 수입 물품에 있을 가능성이 극도로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월과 4월 중국의 베이징시와 절강성 서흥시, 강서성 상주시, 련영성 대련시 등지에서 남조선으로부터 수입한 우이복류와 제품 원료에서 악성 비루스가 검출돼서 비상 대책들이 취해졌습니다. 8월 3일 중국 세관 총선은 대만산 감귤류 과일과 냉동 수산물 겉포장에서 유해 생물과 신형 코로나 비루스가 발견돼서 그 수입을 잠정 중지한다고 발표했으며 6월 말에는 중국 마카오 당국이 포장지에서 신형 코로나 비루스가 검출돼서 대만산 망고 수입을 잠정 중지한 것을 비롯해서 중국에서 물체 표면을 통한 악성 전염병 전파 위기가 여러 차례 조성됐습니다. 7월 1일 세계보건기구는 사람들이 비루스로 오염된 표면이나 물체를 만진 후 눈과 코, 입을 만질 때 감염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의 천진시에서 발생한 감염 사태는 비루스에 오염된 물체 표면을 통해서 악성 전염병이 전파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명백한 신뢰로 되며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물품들에 대한 각성을 높이고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러시아의 생물학 박사 알렉산드로 세면노브는 포장된 해산물을 통해서도 신형 코로나 비루스가 전파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물고기와 새우, 밥쪽에는 신형 코로나 비루스에 감염되지 않지만 악성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가공하고 포장한 해산물은 비루스에 감염된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고기를 비롯한 해산물은 주로 냉동 상태로 조리대에 오르고 있는 조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감염증 환자가 재채기를 하면서 물고기나 새우, 연체 동물을 손질하여 포장한 경우 해산물은 비루스에 감염될 것이라고 그는 밝혔습니다. 그는 신형 코로나 비루스의 주요 감염 통로가 비말이며 그것이 환자를 통해서 식품에 침투되는 경우 그 식품과 접촉한 사람이 감염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얼마 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들불이 발생하여 피해가 났습니다. 빠른 속도로 번져지는 들불로 인해서 순간에 165에이커에 달하는 면적이 타버렸으며 주변 도로들이 차단되고 교통이 마비됐다고 합니다. 얼마 전 지브랄타르 해협에서 한 화물선이 유조선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충돌 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물선이 심하게 파손되고 유조선에서는 원유가 누출돼서 주변 해역이 오염됐다고 합니다. 현재 원유 누출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들이 시급히 취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강원도에서 대체로 흐리면서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내렸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룩해였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로서 평년보다는 1도 높았고 어제보다는 1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황해남북도, 강원도, 개성시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태풍 경보입니다. 내일부터 전반적 지역이 태풍 11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서 폭우, 많은 비 중급경보, 주의경보와 샘바람 주의경보, 해상경보가 발령된 상태에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강원도와 개성시, 황해남북도 남부 지역에서 강한 폭우를 동반한 150 내지 250mm의 비가 내리고 국부적으로 볼 때 300mm 정도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는 것으로 해서 폭우와 많은 비 중급경보가 발령됐고 평양시와 남포시, 평안남도, 함경남도의 대부분 지역, 황해남북도 북부 지역에서 70 내지 120mm의 많은 비가 내리는 것으로 해서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특히 평안남도와 함경남도를 비롯한 중부 지역에서 내일 오전과 오후에 황해남북도와 강원도를 비롯한 중부 이남 지역에서는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후까지 강수가 집중되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벼락도 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내일 황해남북도,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과 개성시에서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 것이 예견됩니다. 모레에는 황해남도, 남포시, 개성시와 동해안의 바닷가 지역에서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 것이 예견되므로 센바람주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다음 내일부터 6일까지는 조선 동해에서 센바람과 높은 물결 주의 경보, 내일 평안남도, 황해남도 해상에서 센바람 주의 경보입니다. 조선 동해에서는 내일 오후부터 6일 오전까지 남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먼바다에서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그리고 평안남도와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내일 오전부터 밤까지 남동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때문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강한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큰 물과 산사태, 샘바람으로부터 인원과 설비, 자재, 살림집과 건설장, 작업장, 도로와 철길, 그리고 강하천과 저수지 제방들, 농경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감시와 안전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전력공업부문과 농업부문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는 벼락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하며 가정과 기관들에서는 방 안에서 사용 중에 있는 가정용 전기 제품의 전원 코드를 뽑아 놓아서 벼락에 의한 피해를 미리 막아야 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4도 정도겠고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평산 지방으로서 2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폭우를 동반한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흐렸다가 오후부터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흐렸다가 오후부터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흐렸다가 오후부터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운산시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과 오후에 비와 소낙비가 내린 후 밤에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폭우를 동반한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곤시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5 내지 8m로 불고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5 내지 8m로 불고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